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 돌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포천시에 보육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포천의 봄 365 어린이집인데요.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포천시 신읍동에 365일 아이들을 돌보는 포천 애봄 365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과 야간 보육이 어려운 기존 보육시설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돌봄 시설입니다. 단순히 아이 돌봄의 역할이 아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활동으로 아이들의 하루 일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수학, 과학 수업부터 미술과 생활공예, 컴퓨터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포천 애봄 365 어린이집은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거랑 블럭 가지고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포천시는 오는 3월부터 포천 애봄 365 보육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발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해 정기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틈새 돌봄, 토요 돌봄 등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정도 되면 아마 포천은 진정한 교육도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아이들이 포천으로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런 날을 위해서 정말 변치 않고 진정성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는 포천 애봄 365와 같은 거점형 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어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월 3일부터 교외선 열차 운행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외선은 지난 11일 운행 재개해 대곡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8회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주중, 주말 열차 운행 시간을 구분하고 그동안 출퇴근 시간에만 다니던 열차를 한낮에도 운행하도록 일부 조정했습니다. 주중 아침 6시 대 운행 열차는 오전 8시대로 조정했습니다. 주말에는 여행 편의 등을 고려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도 열차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변경된 시간표는 코레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시간대와 휴일 등의 문을 열지 않는 약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는 지난해 2차례 수요 조사를 통해 은현면의 서남 건강약국을 공공약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약국 사정에 따라 매달 1에서 2회 쉴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 약국이 발생하면 공공심야약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속 균종 감염증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CRE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장내세균 속 균종을 말합니다. 의정부시 CRE 연간 발생 현황은 지난 2022년 566건, 2023년 803건, 2024년 1153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염증은 의료 관련 감염병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오염된 기구, 물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전문가들은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돼 혈류 감염, 요로 감염, 폐렴 등 다양한 중증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김성환 국회의원이 국가보훈 대상자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의무고용제는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민간기업에게 유공자를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민간기업의 국가유공자 법정 의무고용률은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무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기업 및 단체에게 재정적, 행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본관 대관당에서 주한미군 발환 공여지역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미군기지의 개발 상황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앞서 이 의원은 미군공여구역을 보다 빠르게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다는 공감대를 넓혀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해법은 물론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설명절을 맞아 자신의 SNS에 새해 포부를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탄핵 심판과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근거 없는 혐오와 반지석을 몰아내고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정부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CLC 개발 등 시민들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고 준비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에서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제정에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제의를 통해서 다시 고교 무상교육은 3년간 유예를 하고 그 뒤에도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희망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인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교육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이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과 같은 인프라와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준비 정도와 의견 수렴, 또 요즘은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교육감들은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달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 현장. 문제 해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이 4년 만에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10명 중 6명은 경기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2024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4만 5천 명이 순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61.3%가 경기도로 이동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에서 11월 주택 매매량이 14.7% 늘어난 것이 이동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 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전자정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B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출 증빙 없이 허위 출장 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초과 출장비를 지급받는 등 2018년부터 3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써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주시 돼지 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0일 양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돼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 이후 8일 만에 발생입니다. 중수부는 방역대 내 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76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27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 차량을 세척 소독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지역 특화 품종으로 선발 육성된 새로운 품종, 연진을 활용한 쌀 통합 브랜드 메이처쌀 연천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연진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맛이 우수해 맛과 품질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해에 강한 특성으로 연천군 지역 특화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이처쌀 연천쌀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출시됐습니다. 포천시는 올해 지난해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원합니다. 30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 대출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자금입니다. 현재 포천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은 8개 은행입니다. 시는 올해 침체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억 원 많은 5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시 협약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대출받는 소상공인은 이자 차액 보전율이 0.5% 추가돼 4.5에서 5.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융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양주시 드론봇 인재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정면에 있는 양주 테크노시티에 조성된 드론봇 인재교육센터에는 드론 조정 체험장과 로봇 체험장, 실내 드론 비행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시민 대상 드론 체험 행사와 직원 교육, 드론 저변 확산을 위한 공유 오피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센터가 서부 권역에 위치한 만큼 서부권을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